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7월 27일에 개봉해요. 다들 명량 보셨죠? 저도 보면서 좀 가슴이 찡하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영화 중에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무려 176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한 관객수를 동원했었죠. 한산은 김한민 감독님의 명량을 잇는 후속작이에요. 박해일이 이순신 장군 역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연기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엄청 기대가 되네요. 리순신,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朝鮮征伐はなされるでありましょう。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바다 위의 성. 임진왜란사에서 한산대첩이 중요한 이유가 일본군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조선이 바다에서 일본에게 크게 이겼다. 단순히 이게 아니죠. 한산대첩으로 전쟁 초기부터 조선이 제해권을 쥐게 되면서 평양성까지 거침없이 쳐들어간 일본 육군의 뒤통수를 날렸기 때문이죠. 바다에서 일본 수군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육상으로서의 보급로가 좁아지고 병력 충원도 힘들게 됐거든요. 이 한산대첩에는 다른 전쟁사에는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남긴 와키자카기라는 책이에요. 군대를 지휘한 장수가 기록을 남기는 게 뭐 이상한 일인가 싶은데 이 한산대첩 기록이 다른 기록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전투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패배를 다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키자카가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장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선의 임진왜란 최대 치욕 중에 하나, 용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였어요. 일본의 간사이 지방 오사카 옆에 효고현이 있는데 이곳에 아와지라는 섬이 있어요. 면적이 592평방킬로미터쯤 되는데 거제도의 한 배 반 이상쯤 되는 좀 이렇게 큰 섬인데 와키자카는 이 지역의 번주였어요. 처음에는 해상 수송을 담당하다가 나중에 육상전도 겸하게 되면서 용인 전투를 맡게 된 거죠. 용인 전투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군이 20여일 만에 한양에 입성한 후 피난을 떠난 선조를 잡기 위해 북쪽으로 쉬지 않고 치고 올라가게 돼요. 당시 일본군은 한양과 수원에 1600명의 군사만 남겨놓고 모두 북쪽으로 떠난 상태였는데 조선은 5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일본군의 후방을 치고 한양을 탈환할 계획을 세워요. 이때 한양과 수원에 남겨진 일본군 병력을 이끌고 있던 자가 와키자카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군 5만 명은 와키자카가 이끌고 있던 1600명에게 박살이 난 거죠. 물론 당시에 조선군이 숫자만 5만이었지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오합지졸들이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엄청 속상하네요. 그런데 1592년 6월 16일 일본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거제도 옥포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가 다카토라가 이끄는 일본 수군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에 조선이 거둔 최초의 승전이었고 조선이 제해권을 잡는 계기가 된 싸움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으로부터 부산 방면의 바다를 지키려고 여러 장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중 하나가 와키자카였어요. 육상에서 큰 승리를 맛봤잖아요. 와키자카는 당연히 의기양양해 있었겠죠. 게다가 공적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장들이 전공을 올린 만큼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게 당시 일본 전국시대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이순신을 꺾겠다고 단독 작전을 펼쳐요.
근데 용인에서 거뒀던 큰 승리가 이번에는 독이 돼서 와키자카에게 돌아옵니다. 당시 와키자카가 이끌던 일본 함대 73척이 견내량 부근에 정박하고 있었어요. 견내량은 이렇게 좁고 암초도 많은 데다가 조류의 흐름도 안 좋아서 바다에서 전면전을 하기엔 쉽지 않은 곳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미끼로 배 몇 척을 보냅니다. 일본군의 배들을 한산도 부근까지 유인하는데 조선군을 너무 얕본 와키자카는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려요. 그 유명한 하객진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두의 배가 일본군의 함선을 유인해 오는 동안 좌우로 늘어서 있던 다른 함선들이 마치 쌈을 싸먹듯 포위하면서 일본 수군의 배를 전멸시켜요. 앞쪽으로 나아가니 해협안에 조선의 판옥선 4-5척이 있는 것이 보여 조총을 쏘며 싸움을 걸었다. 판옥선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걸 빈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여 3리 정도 쫓아갔을 무렵이었다. 판옥선이 해협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한 번에 키를 돌려 잡고는 큰 배를 양쪽으로 벌려 세워 아군의 배를 둘러쌌다. 아차 싶었다. 우리는 덫에 걸린 것이었다. 적의 공격으로 아군의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적은 큰 배, 아군은 작은 배였으므로 당해내기 힘들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 해협으로 물러나려고 했으나 적의 판옥선이 밀어붙여왔다. 결국 우리 배는 불타올랐고 가신인 와키자카 사회인 와타나베 시체에몬 같은 이름 있는 자 여럿이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싸움에서만 와키자카 함대 배가 40척이 침몰하고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부근의 섬으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와키자카 본인도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 후에 김해 쪽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조선의 판옥선이 자신이 탄 배를 계속 쫓아와요.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내려서 몸을 숨기는데 조선 수군이 그가 타고 있던 배를 불살라버려요. 이날부터 와키자카 인생 최악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섬에서 무려 13일 동안 미역과 솔잎을 뜯어먹으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너덜대는 뗏목을 만들고 5km나 이렇게 저어서 간 끝에 겨우 탈출에 성공하거든요. 진짜 개고생 이런 개고생이 없죠. 와키자카 가문의 현 당주이자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14대 손인 와키자카 겐지가 KBS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날의 패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집안 사람들이 한산도 해전이 일어난 날만 되면 절대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미역만 먹도록 했다고 해요. 그 전통이 무려 500년이 지난 자신의 대까지 남아있어서 자신은 한산도 대첩날을 집안 사람들이 미역만 먹는 날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산대첩 덕분에 일본군의 수군 전술이 바뀝니다. 조선 수군과의 싸움을 되도록 피하고 거제도와 그 주변에 성을 쌓아서 조선군 공격에 대비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판옥선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전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한산대첩이 일본에 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옥포해전으로 이름을 알린 이순신 님이 싸움의 신으로 날아오른 한산대첩. 이번 영화 한산의 용의 출현이라는 부제는 이 해전이 가진 의미를 짧으면서도 굵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